라스베가스 3박 4일 렌터카 자유여행 첫날입니다. 뉴요크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한 후에 공항을 둘러봤어요. 사실 처음에 미국 올 때도 뉴요크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공항이 유령 도시 마냥 굉장히 적막했는데 이번에는 활발한 분위기이더라고요. 저희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항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조금 미리 이렇게 김밥을 싸왔어요. 내부에 던킨도 있었는데 주문하고 받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드디어 탑승을 했어요. 사실 미국 국내선 이용이 처음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특히나 여기서 앞사람이 좌석을 내리니까 비상탈출 자세도 못 취할 것 같았습니다. 이륙하고 1시간 반쯤 지나니까 간식 타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콜라, 사이다, 그리고 물과 커피는 무료이고 조금 비싼 커피들과 알코올류는 유료였습니다. 유료 구매하면 좌석 번호를 따로 체크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래 무료 스낵 3종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골라주시면 돼요. 국내선일지라도 비행시간이 조금 길면 식사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행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 때는 영상을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난기류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음료로는 뜨거운 그린티를 골랐고 사실 얼그레이도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커피를 골랐습니다. 디카페인만 무료였어요. 이렇게 난기류 때문에 영상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갈 때 협곡이 보였는데 그랜드 캐년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음료 제공 후 2시간이 지나니 두 번째 음료 타임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사이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높은 비행기에서 보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랜드 캐년을 헬기로 투어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5시간 비행이 정말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곡의 색깔과 모양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화장실은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주셨는데 최신 폰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다면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어떤 자리에 앉아야 협곡이 잘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어디든 앉아도 되는 것 같아요. 착륙을 하면 이렇게 예쁜 라스베가스 사인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아직 3시인데 왜 이렇게 출출하지? 했더니 뉴저지였으면 저녁 시간이었더라고요. 공항에 카지노가 있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여러 라스베가스 그래픽이 그려진 티셔츠와 키링을 판매를 하는데 사실 스트립에서 사는 게 더 싼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트램을 타면 렌터카 대여자 전용 버스를 타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공항에 나오자마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렌터카 대여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에 내리게 됩니다. 이 버스는 참고로 무료예요. 렌터카는 저희 아빠가 미리 예약을 해두신 거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두어야 전용 공간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허츠를 빌렸고 허츠 전용 주차장에 이동을 하면 전광판의 이름에 성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성을 찾아서 번호까지 확인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참고로 출차 시에 주행거리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주유를 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MGM 계열인 코스모폴리탄 호텔에 묵었는데요. 체크인이 3시부터였는데 도착하니 4시 12분이어서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라스베가스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 스트립 구경 혹은 호텔 구경 빼고는 거의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차로 이동하며 호텔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코스모폴리탄 호텔은 투숙객에게도 주차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빠가 앰버서더 회원이라서 VIP 라운지에서 따로 체크인을 하고 무료 주차 혜택을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은 $20 팁을 주면 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미리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메일을 받아서 그냥 말씀드렸더니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호텔 스낵바는 절대 터치하시면 안 돼요. 무게 센서가 달려있어서 바로 금액이 청구됩니다. 이 호텔은 파운테인 뷰 그리고 테라스 있는 룸이 굉장히 유명한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테라스 있는 룸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담배 냄새도 엄청 나고 음악 소리도 새벽까지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다면 테라스 없는 파운테인 뷰를 추천드립니다. 야경도 너무 예뻤고 담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고와 옷장도 있었고요.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이때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 가장 더러웠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물때가 정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특히 온도 조절 기능이 망가졌는지 샤워할 때 샤워기를 틀면 5분 동안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수구도 너무 더러웠어요. 이렇게 실망을 뒤로한 채 바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무봉리 순댓국이라는 곳인데 정말 맛집입니다. 제가 보장해요. 라스베가스에 오자마자 한식집을 갔다니 너무 웃겼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한식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매운 돼지국밥 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밥을 단단히 먹고 난 후에 바로 라스베가스 사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과 이곳의 거리가 호텔과 이곳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워서 바로 갔어요. 사실 주차장은 정말 넓은 편이고 사람이 많은 게 문제였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릴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세븐매직 마운틴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도 라스베가스를 왔다면 꼭 한번 들릴 만한 장소인데요. 호텔과의 거리가 꽤 있다 보니 이렇게 들릴 때 바로 가는 게 낫더라고요. 주차장은 무료이고 엄청 넓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차로 이동을 할 때 길이 황무지였다 보니까 이런 데 명소가 있다고 싶었는데 진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7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데 저녁 7시쯤 왔더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사진 건지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곳을 낮에 오면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선한 저녁쯤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이렇게 영상도 건져주었고요. 사실 셀카봉이 정말 필수인데 호텔에 두고 왔지 뭐예요. 저녁에는 엄청 유명한 벨라지오 분수쇼를 보러 이동했어요. 코스모폴리탄 호텔 2층으로 이동하면 벨라지오 호텔 입구와 연결돼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참고로 벨라지오 호텔은 관광객 안성맞춤으로 정말 사진 스팟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는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길 찾기는 매우 쉬워요. 호텔 정문 쪽으로 나가야 분수쇼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문까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중간에 가든 정원이 보이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서 셀카도 아니고 정원 사진만 몇 장 찍고 지나갔습니다. 정문으로 나와서 바로 좌측길을 따라 걸으면 분수쇼 하는 장소가 보입니다. 참고로 분수는 특정 시각에만 볼 수 있으니까 사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분수쇼 시작 시각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명당을 겟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가족은 8시 15분 공연을 봤는데 막 와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녁 시간에 하는 공연을 볼수록 더 아름답고 분수가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무료 쇼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할 게 많진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대별로 다양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 같아요. 쇼는 한 번 공연 때 3분에서 5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분수쇼를 구경한 후에는 벨라지오 호텔에 들어가 잠시 구경을 하다가 CBS로 이동했어요. 코스모폴리탄 호텔 기준 CBS까지 8분 걸린다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멀더라고요. 그래도 지나가면서 에펠탑도 자세히 구경했습니다. 이때 분수쇼 보시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각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라스베가스 거리는 유흥의 거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방에 돌아와 저 멀리 있는 스피어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모폴리탄 파운테인 뷰에 묵으시는 분들은 벨라지오 분수쇼를 굳이 밖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호텔에서도 너무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제 바로 2일차입니다. 새벽 5시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찍은 호텔 뷰입니다. 스피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날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게 없었어서 화장을 하고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셀카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오후에 비가 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의 모든 주차장은 거의 유료이고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주차장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찍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트레저 아일랜드 주차장을 이용을 했고 직원분이 어디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호텔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목적지는 베네시안 호텔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꾸며놓은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이 참 신기한 게 길을 갈 때마다 카지노를 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을 잘 아는 동생을 따라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는데 무료 주차장에서 6분 정도 걷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념품 샵에 들어와서 정말 아름다운 기념품들을 봐줍니다. 라스베가스 그래픽 티셔츠는 어디든 다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카오에서도 이런 컨셉의 공간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해선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하늘에 핑크색 구름이 가득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볼거리가 많고 아기자기하니까 꼭 한번은 가보시길 바랄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러브 사인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오전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코스모폴리탄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에그슬럽부터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싼 곳인 뱅바에서 먹었어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입출차 시에는 호텔 객실 카드를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정말 당황했었어요. 이번 목적지는 라스베가스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이었습니다. 사실 밥 먹고 스트립 구경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비가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아울렛도 실외이더라고요. 이곳은 남쪽 그리고 북쪽 매장이 있는데 원하시는 곳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때 July 1st를 맞이해서 왕창 세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명품 매장부터 일반적인 매장까지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주차료는 하루 종일 $5이니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아디다스 신발을 단돈 36불에 구했습니다. 저녁에는 라스베가스 필수 음식 인앤아웃에 갔어요. 주차 자리는 굉장히 넉넉했고 제가 사는 뉴저지에는 없는 버거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조금 이른 시각에 방문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메뉴 가격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정말 싼 편이더라고요. 영수증을 보시면 4인 가족이서 하나씩 주문했는데 40불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쪽 콘도먼트 바에서 케찹, 소금, 후추, 노란 고추까지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자튀김은 많은 분들이 애니멀 스타일로 주문을 하시길래 똑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느끼할 수 있습니다. 바닐라 쉐이크도 주문했는데 다른 곳에 비해 무난해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더블더블 버거는 약간 느끼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여행 중 인앤아웃을 2번 정도 들린다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 첼시타워 14층을 둘러봤어요. 여긴 헬스클럽과 작은 어덜트 풀이 있더라고요. 성인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다음 일정은 오쇼 보기였는데 이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전날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지금까지 이 날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도 문제없이 바로 비슷한 구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공연 초반에는 저기 천장에서 배우들이 내려오니까 참고해주세요. 공연 시작 전에 2명의 광대가 프리쇼를 하는데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무대 위로 불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커튼콜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공연에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오쇼 공연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라스베가스 와서 안 보기엔 정말 아쉬운 쇼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쇼는 음악과 무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래와 악기 연주를 실시간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웅장했고 시각적으로도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티켓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좌석을 정말 잘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오쇼의 명당은 1층과 2층의 중앙 좌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싼 게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싼 2층의 가장 앞좌석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짜별로 비교를 해보시고 이쪽 좌석이 조금 싸다면 이쪽 꼭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좌석 고르실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이드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표시하는 핑크색 좌석 역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돼서 안 보인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배우들이 공연 도중에 1층과 2층 계단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추천드렸던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사이드만 피하신다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제가 벨라지오 오쇼 공식 예매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10월 공연 좌석을 눌렀는데도 매진된 좌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빨간색은 가장 비싼 좌석이어서 비추천, 그리고 이곳들은 아직도 비싼 편이죠. 민트, 진한 초록색은 시야 차단석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하늘색 좌석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격도 괜찮으면서 좋은 좌석이 많아요. 그리고 사이드 보라색도 피하시고요. 핑크색은 또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싼 좌석들은 거의 다 사이드 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늘색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시는 좌석의 실제 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호텔에 돌아와 스피어 구경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일차입니다. 패키지가 아니라 렌터카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은데요. 가이드를 붙여서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돈이 절약됩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실 때는 주유를 만땅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핸드폰 시그널이 안 잡히는 구간이 많아서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호텔에서 출발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이런 곳이 있어서 주유도 마음껏 하고 아침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한 거라 힘이 없었네요. 음료도 싼 값에 구하고 치킨 텐더
파네와 여러 메뉴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갓 만든 듯 따끈따끈한 빵을 하나 사서 가족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또 1시간을 달리다 보면 이젠 돌산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렌터카를 활용해서 가시면 대형 관광버스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홀슈스 밴드였는데 공식 입장료는 0원이지만 주차료는 $10였습니다. 따로 이곳을 찍고 가시기보다 바로 검색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좌변기처럼 생긴 구멍이 있고 모든 배설물이 몇 미터 아래로 바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레일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마실 물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자, 선크림도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을 하니까 바닥까지 수직 절벽일 정도로 정말 깊고 조금 위험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U자형 곡선 절벽이라니 웅장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엔텔로프 캐년이었는데요. 이곳은 나바호족 보호구역 안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이드 투어를 결제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보시는 사진들은 어퍼가 아니고 로어 레벨임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약했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는 Get Your Guide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걸 클릭해 주세요. 유료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우선 날짜와 인원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뜨게 되는데요. 이 시각에 따라서도 또 비용이 다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12시 반 이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가 들어오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개의 유명한 투어사들이 여러 군데 사이트에 광고를 뿌려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이트 정말 안전하고 추천드립니다. 결제는 컴퓨터로 하시고 앱을 깔으셔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결제 내역이 뜨면 QR코드랑 확인번호가 뜨는데 입장할 때 이 코드 그리고 ID 카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언드릴 건 어떠한 가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 시각 30분 전에 미리 체크인을 하시고 다시 ID 카드를 차량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로어 캐년의 대표적인 투어사 2개 중 하나가 자동 배정되는데 어떤 투어사이든 굉장히 좋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약 시각 10분 전에 현장으로 모이면 한 4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 가이드가 랜덤 배정이 되게 돼요. 가이드 한 명당 8명 정도의 사람을 담당하고 가이드마다 스타일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 가이드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원주민 전통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한 공간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분위기가 한층 더 특별해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투어가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계단을 많이 걷게 되는데 이게 진짜 가파르고 난간도 제대로 없는 구간이 많아서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잘못 디디면 스르륵 미끄러지기 쉬워요. 1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걷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이 뒷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생각보다 위험한 구간이 많고 무섭기 때문에 7살 이하인 친구들은 못 걸을 것 같고 나이가 많으셔도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페이지 플라자에 들렀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짜장면 글씨가 크게 보여서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한국분이시더라고요. 이 집은 태국 음식과 한국 음식의 퓨전 음식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한국식 벤또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짜장면은 밀가루가 아니라 쌀로 만들어져서 저희 취향은 크게 아니었고 이 벤또가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세이프웨이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는데요. 앱을 깔면 크게 할인받으니까 꼭 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또 2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정말 미국이 큰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사막이라 그런지 중간중간 시그널이 아예 안 터지는 구간이 절반이어서 내비를 찍고 어느 정도 외워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렌터카가 선팅이 안 돼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 필수입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사막만 나와서 이런데 갑자기 캐년이 나온다고 싶었는데 정말 도착 1시간 전부터 웅장함이 펼쳐지더라고요. 일반 차량 입장료는 35불이고 한 번 결제하면 무한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래 구경하실 분들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1시간만 구경하느라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제를 하시면 결제 영수증과 함께 그랜드 캐년 맵 그리고 소개
종이를 주시는데 이것만 봐도 사이즈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은 정말 구경할 포인트들이 많아서 미리 검색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동쪽 입구로 와서 그런지 데저트 뷰부터 관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면 시그널이 아예 안 잡히기 때문에 미리 가실 포인트들을 검색을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데저트 뷰 탑에 올라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협곡이 잘 보이죠? 이곳도 물론 멋지긴 했지만 막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입구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멋진 포인트들 많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안개가 껴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몰이나 일출 시간 맞춰서 오시면 영상 찍기에도 좋고 눈으로 담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인데 노을이 지는 게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노을의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8시쯤에는 빨주노초 파란색이 다 있는 노을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이날이 인디펜던스 데이라서 불꽃놀이도 하더라고요. 공휴일이라 연곳이 거의 없어서 저녁까지 운영하는 호텔 푸드코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2개가 한 세트이더라고요.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일차입니다. 4일차에는 비행기 탑승 시각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 유명하다는 위키드 스푼을 아점으로 먹었습니다. 결제는 선불이고요. 그 자리에서 팁도 미리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분께 음료를 요청하시면 돼요. 알코올 종류 빼고는 거의 다 무료인 것 같아요. 메뉴들은 제가 다 찍진 못했지만 지금부터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이곳을 여행 오신 거라면 굳이 이런 뷔페는 방문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뷔페가 훨씬 더 맛있고 싸요. 그러니까 이런 뷔페는 그냥 라스베가스 뷔페 중에서 가장 나은 편이다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색다른 메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나 오믈렛 세션에서는 직접 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기는 직접 잘라서 제공을 해주시고 오믈렛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제 연어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이 이 뷔페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단연코 대게가 무제한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해산물도 너무 싱싱하고 대게를 버터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 이 대게 까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한번 익숙해지면 맛있어요. 디저트 종류가 많은 편이었지만 그냥 무난했고 이 젤라또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 먹고 나갈 때 찍은 영상인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어를 가까이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호텔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렌터카만 다시 반납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야자수들인데 제가 나중에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겨울에 와야겠어요. 왜냐면 너무 더웠거든요. 렌터카 반납 입구로 들어오시면 점원분께서 바로 상태만 체크하시고 저희는 갈 길 가면 됩니다.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다른 렌터카 회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료 버스를 타러 이동을 합니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캐리어도 직접 옮겨주시는 직원분이 너무 친절했어요. 내린 곳에서 트램을 타고 게이트로 이동해줍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좌석마다 충전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충전기 챙겨오시면 어느 때나 충전을 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 뉴워크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요즘 비행기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잘 도착을 해서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요크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 탄 비행기는 조금 낡았었는데 이 비행기는 굉장히 최신식이더라고요. 언어 설정도 자유로웠고 노래부터 콘서트 영상 그리고 영화까지 최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놀랐던 건 해리포터 영화가 전편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최신 영화들이 정말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폰을 나눠주시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헤드셋도 제공이 됩니다. 제 동생은 요즘 체스 고수가 되어서 비행기에서 체스도 하더라고요.
보딩 후 1시간 만에 음료와 스낵 타임이 찾아왔고 이번에도 과자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 토마토 주스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서 차와 콜라 위주로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콜드플레이 콘서트 전체 영상이 있길래 그걸 봐주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제가 미국 유학 중이라서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공항에 내린 후에 우버를 타고 집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었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